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자의 직장이에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은 풀린 날씨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저번보다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만 오면 코가 살짝 막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책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손임찬 작가님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좀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쉬는 시간에도 뭐 하나 허투루 보내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일 외에도 저는 쉬는 시간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만족스러웠지만 몸은 날이 갈수록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해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읽어드릴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며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싸움닭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길을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러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것.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비판이 필요한 순간도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타인에게 둔감해지고 싶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몇십 건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나와 관련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따지고 들여다보면 금방 지친다. 날이 선 상태가 지속될수록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여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신경을 끄고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다. 머리를 쉬게 하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이지만 항상 가능하진 않다.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고민들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해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가 새로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이 말은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여기라는 뜻이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당신은 사람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갈 것이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당신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흔히 부모가 되고 나서 그 무게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되어도 내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의 내면은 이처럼 복잡해 알고자 하면 끝이 없다.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 것.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그 결심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의 현실을 평가하며 비웃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먹은 지 1, 2년 사이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내가 가진 특성 중 하나는 타인의 말을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여기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울리던 친구들은 우리 학교는 소문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뭐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주로 잠을 자는 등 학업을 등한시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보다 학업을 일찌감치 포기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인생은 글러먹었다고 판단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자기 개발 서적을 읽는 내가 친구들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도 그랬다. 비록 학교는 중간에 그만두었지만 한창 놀기 바쁜 나이에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나를 두고 남들은 그저 고리타분한 동기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쓰던 당시 나를 낮잡아 보는 시선에 기죽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내 글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 꿈, 목표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그저 타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는 점이다. 당신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을 타인이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타인의 말을 흘려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정신없이 뜨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접어두기 바란다. 한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진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조금 뒤처진다고 끝이라 판단하긴 이르다.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값어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만약 당장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도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투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당시에 자신한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흘린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삶에 회의감이 든다면 이따금 이유 없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이유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매번 운 좋게 맞는 길을 선택해서일지 모른다. 애초에 성공이라는 고지는 노력만이 아니라 노력에 운이 보태져야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자신감을 가져보려 해도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데
그럴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애써왔지만 이제 나는 세상의 평범한 삶조차 거머쥐기 어려운 곳임을 안다. 하지만 그런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사회가 개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언어로 집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라면 돈이 되지 않았을 재능이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무시당하던 이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일으킨다. 세상이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여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조금씩 바뀌어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방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남들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면 잠시 멈추어서 자신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기 바란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이유는 긴 시간을 놓고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며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유 없이 우울한 이유는 내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시시각각 드는 감정에 빠지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게 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거부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다 보면 내 안의 감정이 모두 소진되어 자연스레 번아웃이 찾아온다. 나의 본분은 지키되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쉬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린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만 있다면 쉬는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에게 휴식은 바닥난 에너지를 정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리샹룽은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에서 휴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어느 스타 강사의 삶을 예로 든다. 그 강사는 글쓰기는 물론 강연과 독서, 각종 대외 활동까지 본업과 겸행하면서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단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강사에게 한 독자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쉬지 않으세요? 당신은 철인입니까? 돌아오는 그의 대답. 다른 일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는 게 일종의 휴식이죠. 그리고 리샹룽은 책에서 이렇게 덧붙인다. 폭풍 수면 같은 것은 사실 진짜 휴식이 아니다. 뇌의 관심사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휴식이다. 열정이 가득했던 과거의 나는 이 말에 적극 동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실천하기 힘든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리샹룽이 예시로 들었던 스타 강사의 하루를
누가 24시간 옆에서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런 마인드는 이른바 대표님 마인드가 아닌가 싶다. 나는 한국 사회가 누군가 휴식을 취하거나 쉬겠다라고 말할 때 괜한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 혹은 이를 멈추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말이다. 아무리 끊임없이 움직여도 방향도 모르는 채로 달려가면 의미가 없다. 때로는 쉬면서 지친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언젠가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도 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